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서로의 상대 전적 14전 조코비치 9승, 메드베데프 5승. 2021년 조코비치의 역사적인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둔 마지막 그 딱 한 경기를 막아버린 메드베데프. 이 둘과의 결전이 잠시 뒤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스코어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이벤트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2주간의 대장정 US 오픈의 시작부터 달려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의 우승자 댓글 달기 이벤트를 제가 정리해보니까요. 총 150분이 참여해주셨고요. 조코비치 78명, 알카라즈 51명, 그리고 메드베데프 5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다수 분들께서 조코비치와 알카라즈의 결승을 생각하셨고요. 일부 야닉 시너 8분 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US 오픈 시작에 메드베데프 우승을 점치는 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요. 당시 US 오픈에 들어오기 전 토론토에서 8강 탈락, 신시내티에서 3회전 패하면서 북미 하드코트 시즌을 기대 이하로 보냈죠. 여튼 이번에 만약 메드베데프가 이긴다면 이 5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4강의 쉘튼과 조코비치, 제가 봤던 느낌은요, 조코비치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쉘튼 선수가 무기력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쉘튼의 그 좋던 서브 에이스들, 한 경기에 평균 15개가 넘는 서브 에이스는 조코비치 앞에서 제대로 에이스조차 못 내보고 끝이 났고요. 길 랠리를 이어가는 조코비치에게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모두 본인의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도 아니고 조코비치인데 너무 안일하게 공을 주고 곧바로 네트 대시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다른 선수면 뭐 통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이 천하의 조코비치인데 아무리 네트 대시가 좋아도 그렇지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샷을 주고 들어가 버리니까요. 조코비치가 오히려 요리하기 좋게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요리 당했죠. 반면 알카라즈와 메드베데프 경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모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알카라즈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메드베데프가 더 잘했다, 이걸로 정리가 됐죠. 9번의 브레이크 기회 중 8번을 모두 세이브를 했고요. 코트 커버력 엄청났고요. 그 코트 커버력에 대해서 구석에 꽂히는 정확한 샷들은 알카라스를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네트 어프로치를 통해서 딥 리턴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그 전략도 결국에는 잘 통하지 못했습니다. 1세트 타이에서 분위기를 내주는 순간 이를 변화시키기까지 3세트가 되어서야 가능했고요. 알카라스는 메드베데프가 정말이지 모든 샷들을 다 잘 쳐서 힘들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전에 조코비치도 제레를 만나서 2대0으로 끌려가던 분위기를 변화시켰지만 이게 세계 3위 메드베데프 앞에 두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는 사실상 정말 힘든 일인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4세트에 가져온 분위기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죠. 알카라즈는 경기 후에 이런 경기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니 이 경기로부터 배우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코비치를 만나서 프랑스 오픈에서는 쥐가 오면서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지 못했지만 윈블던에서 바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코비치를 이겼던 알카라즈. 다음번에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서 올지, 어떠한 스킬을 장착할지, 얼마나 마인드가 더 강해져서 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보면 볼수록 알카라즈는 빅3의 좋은 점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 마스터스 시리즈가 2개가 남아있고 ATP 파이널이 남아있는 만큼 또 올해 어디까지 더 발전된 테니스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미친 경기를 해버리니까 결승 얘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메드베데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코비치는 여느 선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2021년 결승전 승리로부터 얻을 수 있던 건 노박이 패배하면 다른 사람이 돼서, 특히 멘탈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온다는 그 사실뿐이다 라고 말한 메드베데프.
그래서 나는 그가 10배 더 잘할 걸 알고 나도 10배 더 잘해야 하며 노력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US 오픈 결승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조코비치는 15년, 21년에 이어서 한 해에 이뤄진 4개의 메이저 대회 모두 결승에 올라가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요. 이번까지 합쳐서 총 36번의 그랜드슬램 결승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승은 조코비치에게 24번째 역사적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21년 자신에게 뼈아픈 패배를 겪게 해준 메드베데프에게 복수를 해줄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면서 오픈 시대 이후 US 오픈 단식 우승을 차지한 최고령자가 되는 기록도 세울 수 있습니다. 메드베데프에게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건 다시 한번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21년 조코비치를 울리고 가져간 US 오픈 트로피를 다시 들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3위인 자신의 랭킹을 이번에 점수로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연말 랭킹 경쟁 1위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게 되면 조코비치가 많이 랭킹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연말 1위도 조코비치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기게 되면 조코비치에게 연속으로 2번 이기는 자신만의 자신감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메드베데프도 인터뷰에서 말을 했지만요, 조코비치는 상대에게 패배를 하면 다음 만날 때 굉장히 쉽게 지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멘탈을 준비해 오는데요. 간단히만 찾아봤는데 제가 현재 기준 2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을 다시 만나서 연속으로 져본 선수는 메드베데프와 루네 선수가 전부입니다. 메드베데프에게는 2019년 몬테칼로 마스터즈와 신시내티에서 만나면서 2번을 연속으로 메드베데프한테 졌는데요. 그만큼 메드베데프는 조코비치가 어떤 멘탈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2023년 두바이에서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를 이기고 다음으로 붙는 서로의 경기입니다. 그만큼 조코비치는 복수심 앤드 자신의 멘탈을 더 강화해서 오겠다는 거가 되겠죠. 조코비치는 2021년 US 오픈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기록을 세우고 싶다라고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칼을 갈고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코비치는 올해 모든 그랜드슬램 결승까지 진출했죠. 이 포스는 전성기 포스입니다. 그럼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이냐? 되게 간단한데요. 어떻게든 빠르게 1세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본인도 알 겁니다. 1세트를 가져온 경기에서 본인은 웬만하면 안 진다는 걸 말이죠. 메드베데프는 2023년 첫 세트를 승리한 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했습니다. 47승 1패고요. 승률로는 97.9%죠. 아드리안 마나리노 선수가 6월에 2대1로 메드베데프를 수입해서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아도 똑같습니다. 메드베데프는 1세트 승리 후에 자신의 전적 중 272승 28패를 기록 중입니다. 결국 1세트를 가져오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메드베데프는 승산이 없습니다. 1세트를 주었다는 건 분위기도 조코비치에게로 넘어갔다는 건데 상당히 어렵죠. 메드베데프가 조코비치와 상대에서 이겼던 5번 중 4번이 모두 1세트를 가져갈 때였습니다. 1세트를 주고 이겼던 건 2019년 신시내티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1세트를 내주면 이번 시즌 8승 10패로 메드베데프는 저조합니다. 조코비치는 오히려 6승 3패로 1세트를 내주고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죠. 물론 조코비치가 1세트를 이기잖아요. 올해 기준 38승 2패로 메드베데프와 별반 다르지 않게 1세트 가져가면 조코비치는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메드베데프가 어떠한 전략을 들고 와서 디테일하게 조코비치의 어디를 공략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크게 딥 리턴 전략을 고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서브는 무조건 강한 서브 에이스로 지켜내고 이것과 함께 타이를 가던 뭘 지지고 볶던 하든 간에 1세트를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조코비치는 타이를 가도 또 이기기가 어렵죠. 조코비치에게는 앞에 영상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와 만나기 전까지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있습니다. 뚜르르 맞기 전까진 말이죠. 즉 어떠한 전략으로 수정을 해와도 조코비치는 또 그에 맞게 대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조코비치를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일 것 같습니다. 그 깨지지 않는 멘탈 말이죠. 근데 메드베데프에게는 본인이 1세트를 가져가면 안 진다라는 일종의 룰이 이번 경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큰 멘탈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코비치는 1세트에 지더라도 나는 이긴다라는 정말 엄청난 선수지만 이게 조코비치급 빅3 아닌 선수라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입으로 나불나불 블라블라 해봤자
본 경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번 결승 경기는 월요일 오전 5시입니다. 다들 출근 전에 일어나셔서 딱 보시고 그 부푼 마음을 안고 회사 출근하셔야 될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예 못 볼 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또 저희 테니스 마스터 승자 예측에 더불어서 스코어 예측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4강의 관전평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해서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길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요 경기 시작 직전까지입니다. 오전 5시 경기 시작 전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런 명경기 안 볼 수가 없겠죠. 조코비치의 24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이냐 아니면 메드베데프의 어게인 2021년이냐 저희 테니스 마스터와 재밌게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